의뢰인은 김정순 씨. 김정순 씨는 평소 부동산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가정주부였고 저희한테 상담을 하는 목적은 지급한 매매 대금을 이제 반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간단한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어느 날 SNS 광고를 보고 대성 옥션에 연락을 하였는데 SNS에서 대성옥션의 광고를 보고 이제 그쪽에 연락을 제가 한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장 실장이라는 양반이 가평군에 지금 굉장히 괜찮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 좀 투자를 해보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 장 실장이랑 저랑 만나서 차를 타고 그쪽 땅으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천이라고 우리 땅 바로 앞까지 이어지는 천이 하나 있거든요. 일단 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이제 뭐 집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개발 허가 취득을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막 벌리는 거죠. 그 땅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생기거든요. 초등학교는 아무데나 생기지 않잖아요. 신도시 이런데 땅값 엄청 오르는데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초등학교가 생기거든요. 굉장히 설명도 뭐 제가 봤을 땐 아직 허허벌판인데 지금 이게 전원주택촌 그 옛날 뭐 일산 요새 뭐 판교 이런 부촌들 있죠? 이런 게 뭐 이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바로 앞에 뭐 초등학교도 있죠. 거기 이제 뭐 다리 한 10개 정도 생길 거고 청평역 근처에 체육공원 하나 짓고 있거든요. 그 근처에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설 거고 초등학교도 이제 만들어질 거다. 체육공원도 만들어진다고 그러고 이제 5년 안에 다 뭐 개발이 된다고. 이제 김정순 씨는 2018년 6월 13일경에 송 대표를 만나서 이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5,4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이고 진행을 할까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다시 생각해봐도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계약을 취소하고 이제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아무만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예요. 주변에서도 이제 저한테 혹시 사기당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갖가지 수법의 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대형 개발 호재가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팔았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10여 명, 피해액은 100억 원에 이릅니다. 계약을 저는 취소하고 싶은 거예요.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일단 여기는 상담일지 이렇게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매매 계약서랑 또한 계약금, 중도금 이체한 영수증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 과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증거를 수집하는 거. 두 번째는 이 증거를 통해서 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권리 구제를 하겠다. 그런 부분을 부수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가운 분들 다 들어오신다. 뒷모습만 봐도 떨려. 벌써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아. 그냥 위압감이 들어가는 것 같아. 뒷모습을 봐도 진짜 무섭네. 저는 어떻게 할까? 잘 쪄 얘기죠. 분위기만 보는 거야 지금 안쪽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로 저희가 증거를 수집한 방법은 이 성립의 진정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또 증명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공문서들 중심으로 그래서 공신력 없는 자료들은 최대한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주무관청이라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발급한 자료들을 제일 뼈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사실 현장 검증 통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순서대로 김다경 인턴이 쭉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일단 임혜수 인턴이 팀장이 이제 전체 내용 브리핑을 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턴 김다경입니다. 네, 먼저 사안 설명에 앞서서 기획부동산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먼저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안과 매우 유사한 사안으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서 일어난 기획부동산 사안입니다. 저희 사안도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유사한 사안으로서 이 기사를 첨부를 하였고요.
저희가 실제로 가평구청에 직접 전화를 해서 개발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펌에서 인턴을 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일단 계획이 없다는 건 알았으니까. 그 본 매매 목적물에는 개발 행위 허가 승인 또는 반려 내역이 전혀 없다고 답신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과 지리회 순서를 보시면 전에 교량건설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설립을 할 계획선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받았기에 이렇게 첨부를 하였습니다. 근데 혹시 그러면 이 찬지에 대해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이주미 인턴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대상 토지의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게 부정된다면 매매 목적의 중요 부분에 하자가 인정되어 계약 취소나 하자 담보 책임이 확보된다고 보았습니다. 가평군 군계획조례 제18조를 보아주시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호에 따르면 평균 인목 축적의 150% 이하일 것, 2호에 따르면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쟁 토지의 평균 인목 축적과 그 경사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인목 축적이란 산림의 축적을 산림 면적으로 나눈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전문적인 업체에 일을 맡겨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고 그래서 가장 근접한 방법으로 판단한 결과 이 개쟁 토지의 수종이 즉 나무의 종류가 잣나무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잣나무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20에서 30m에 이르고 그 지름이 1m에 이르는 커다란 나무입니다. 잣나무라는 수종을 유추하여 보았을 때 그 인목 축적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평균 인목 축적이라고 땅에 얼마나 나무가 촘촘히 많은 면적으로 세워져 있는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면적 일정 정도 이상 높으면 개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 귀한 잣나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14호증을 다시 보아주시면 이 개쟁 토지의 경사도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산림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평균 경사도가 나온다는 산림정보 서비스 그런 것도 있어. 완전 나이스한데. 찾으니까 계속 나오네 뭐가. 경사도 25에서 30인데? 영사씨, 경사도 25에서 30이에요. 허가 절대 불능. 허가 절대 불능. 그 경사도가 25에서 30에 이른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본 대상 토지의 허가 가능성은 무척이나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팀은 제출한 증거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개쟁 필지를 직접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진을 촬영한 장소와 사진 찍을게요. 네, 여기. 사진을 찍은 곳의 거리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제출한 증거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 해당 임야도의 경사도가 상당하여 사실상 주택 건축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대상 옥션 측 관계자는 개쟁 토지 부근의 경사도, 그 부근의 완만한 토지를 가리키면서 매매 계약을 유도한 바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희가 생각하였을 때 개쟁 필지와 손으로 가리킨 필지를 혼동하게 만들어 구매자로 하여금 어떠한 토지를 본인이 사는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겹게 만드는 기획부동산 사건의 전형적인 수법임을 저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인턴들 진짜 대단하다. 이 부분은 놓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주장한 증거를 토대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러므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도 저희는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말 잘했네요. 예, 그 이어서 제가 감정평가서 증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들의 가장 강력한 거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법원 감정평가서고요. 이게 2010년도 이후에 있는 것들 중에서 다 찾은 겁니다. 그중에 4건이 나왔고요. 이 평당 4만 원대를 넘어갈 수가 없는 토지이거든요. 저희가 매매 가격을 보면은 평당 54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이거는
크게는 15배 가량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필지에 대해서 이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는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정평가서도 서증으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분지상권 관련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고요. 저희가 받은 의뢰인 상담 일지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탑 위에 고압 송전선 밑에 이제 토지가 위치해 있어서 이 선화지, 전형적인 선화지로서 실제로 토지를 사용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준비한 증거에 대한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는 주어진 사안을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제 기획부동산이란 회사 등이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호재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 토지의 가격을 올린 뒤 잘게 분필하여서 판매하는 그런 사기의 한 수법입니다. 이후 저희 계약에 하자가 있었음에 대하여는 다른 팀원분들께서 좀 구체적인 증거 적시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주원 인턴입니다. 기획부동산으로 보이는 정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님의 녹취, 대화 녹취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경사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적정 시가에서 비싸게 샀는지를 많이 보고요. 지적도상 토지를 나눠놓은 모습을 좀 봐요. 네. 첫 번째 경사도, 두 번째 분필한 모양, 세 번째 주의 토지 거래가, 공시지가 등을 확인해서 이것이 기획부동산 소송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갑 제10호증을 보시면 저희가 가평군 허가 민원과 직원과 녹취, 대화 통화 녹취를 한 내용인데 제가 가평군에 저희 할머니가 토지를 좀 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이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허가도 찾아볼 수 없다. 경사진 토지에서는 앞으로 허가가 될 가능성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사도 계산 보고서라고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25도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만 군수가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경사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바로 거리와 높이를 사용해서 탄젠트 값을 사용해서 저희가 값을 냈는데요. 경사도를 보면 26도에서 27도의 토지가 돼 있는 것을 계산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시윤 인턴이 직접 가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길로 가세요, 길로 형님. 힘드시니까. 상당한 경사도로 애먹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파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각 제8호증을 보시면 저 대상 토지 주위 토지의 분필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작게 바둑판 모양으로 나눠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소송을 위해서 잘게 토지를 나눈 모양이라고 합니다. 어떤 면적으로 나누어졌는지도 찾아봤는데요. 이 대상 토지도 마찬가지고 이 주변 토지도 보시면 331제곱미터, 662제곱미터씩으로 면적이 된 것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100평, 200평대의 토지인데요. 이 기획부동산은 산지를 잘게 100평, 200평으로 쉽게 쪼개서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토지가 가치가 상당히 낮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시지가 확인서를 보시면 한 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한 평은 3만 원 안쪽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시윤 인턴입니다. 저는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로서 직접 발로 뛰어 취득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 제11호증에 인근 공인중개사와의 대화 녹취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를 말씀드렸더니
곧바로 기획부동산이라 하시면서 기획부동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분할해서 큰 거는 도로도 지금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역세권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판 거야,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정갈하게 분필이 되어 있는 곳으로서 실제로도 애초에 거래 가치가 없는 땅입니다. 이러한 증언은 가치가 없는 땅을 속여서 판 원고의 기망행위에 대한 의심을 더욱 증폭합니다. 교육부 담당자와의 녹취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가평군에는 학교 설립 계획도 학교 부지로 선정된 곳도 없습니다. 또한 현직 초등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요새는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개설되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신규로 학교가 개설되는 경우는 1000세대 이상의 단지가 들어서는 경우 정도이어야 하는데 그만큼의 학령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감정평가사님의 조언에 의하면 특정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인근 주민의 평가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조언을 토대로 다양한 주민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발로 뛰며 노력하여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택지 판매자의 녹취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사건 부동산 근처에서 발견한 현수막 광고의 번호로 연락을 드린 분입니다. 분양 광고 보고 좀 전화 드렸거든요. 6- 이런 쪽은 혹시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쪽은. 아, 그쪽은 뭐 여부자가 굉장히 높아요. 이를 평당 50만 원을 주고 사셨으면 정말 나쁜 놈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아서 시세도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당 50만 원 돈 주고 사셨으면 좀 안 되겠구나. 나쁜 놈들이에요. 인근 캠핑장 영업주와의 네, 안녕하세요. 캠핑장 사장님이신가요?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된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으시고 네, 안녕하세요. 오골계 사장님이신가요? 이 자영업자께서는 밑에 다니는 길은 물이 차면 못 다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 조종초는 실제로 폭이 굉장히 좁고 천 자체도 길지 않습니다. 10개나 되는 다리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역시나 기망행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증거에 의해 원고의 고의의 기망행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됩니다. 원고의 고의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등지가 개발 호재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계약에 이르게끔 하는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는 사정이었다고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로 확립된 법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인턴입니다. 마지막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경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경사면을 올라가 보고 우리는 발로 뛰어. 승부한다. 또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일몰 시간 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밝은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고 밝은 화면. 우리 저격하는 내용인데. 또 올라가면서 나무를 잡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을 만큼 경사도가 높았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을 할 수 있고 또 앞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증거들을 토대로 사기 취소를 주장하고 기망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 유발 동기 착오로 취소할 수 있고 계약금 및 중도금 그리고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